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남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영숙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웃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웃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었더니 대박이 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지나갈게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만약에 없으면 가족들하고라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요즘 손 잡으면 안 된다, 그죠? 그냥 오른쪽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내 왼쪽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안아주지 말고 안아주는 신용하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 가족이 됐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됐든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을 만나서 살맛이 납니다. 또 두 번째는 당신을 만나니 밥맛도 납니다. 살맛도 나고 밥맛도 난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리 보고 조리 보이 참 이쁘네요. 자, 옆에 사람 우리 이쁘다고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죠? 예. 여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쁘다 소리 들으면 좋고, 우리 남자분들도 멋지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늙어 죽을 때까지 멋져야 되고 이뻐야 된대. 자, 이번엔 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보고 나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리 보고 조리 보이. 내가 좀 낫다.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분 안 나쁘다, 그죠? 예, 그 이유는 뭘까 하면 앞에 칭찬해 줬잖아요. 당신을 만나서 살맛이 나고, 당신을 만나서 밥맛도 나고,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내가 좀 낫다 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빠이 쳐다보면서 요리 보고 조리 보이 내가 좀 낫다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우시저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만났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미인 대칭을 해야 된대요. 미인 대칭. 미는 뭘까요? 미소 짓고. 우리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의 타임즈지가 가리켜서 한국 사람을 썩난 하회탈 같대요. 왜? 다들 얼굴은 하회탈 같이 생겼대. 근데 보면 한국 사람들 다 인상 쓰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은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입꼬리가 처져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입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저쪽에 100m 전방에서 사람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입꼬리를 싹 올리시면서 미소 지으셔야 돼요. 미소 짓고 미인 대칭이라 했다. 그죠? 인은 뭘까요? 인사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지가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지보다 지위가 높은데 지가 먼저 나한테 인사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사법에 따르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 하자고요? 대화를 하자, 대화. 그 대화를 뭐로 하자고요? 칭찬으로 하자. 미인대칭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인대칭하는 그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두에 우리 스님들하고 저하고 뭐 했어요? 인사하면서 미인대칭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홍영숙 강사님 여러분이 어때요? 조금 가까워진 것 같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조금 가까워졌다, 그죠? 한 발. 그래서 우리 직관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잘 통하는가 통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림에 고양이랑 강아지가 나왔어요. 홍영숙 강사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걸 외치시면 돼요.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강아지! 자, 저랑 홍영숙 강사처럼 같이 강아지를 하신 분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고양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손을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앙!
할게. 시작. 하나, 둘, 셋, 앙. 그렇죠.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강아지 좋아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저 그림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2마리가 있답니다. 자, 2번째 가볼게요. 꽃다발, 돈다발 중에서 좋은 거 나왔다, 그죠? 하나, 둘, 셋, 돈다발. 예, 홍영수 강사처럼 돈다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솔직한 사람들, 맞죠? 예. 근데 꽃다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꽃다발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 꽃다발 하시는 분들은요. 자, 손 흔들면서 우리는 다 로맨티스트들이다. 그죠? 돈을 마다하고 지금 뭘 선택하신 거예요? 꽃다발을 선택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홍영숙 강사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돈다발 할 것 같아요. 예, 전 많이 속물인가 봐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시기하고 돈다발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홍영숙 강사가 강의를 많이 다녀봤더니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자분들이 많은 곳에 제가 강의를 갔더니 거의 한 90%가 여성분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돈다발. 근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남자분들 중에 반 이상이 뭘 선택할까요? 배우자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꽃다발하고 돈다발하고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했는데만 아유, 돈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지만 우리 마누라는 꼭 있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성분들에게 왜 배우자 선택 안 하고 돈다발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돈 있으면 새로 결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자, 하나, 둘, 셋 선택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set. 돈다발. 홍윤숙 강사는 계속 돈다발이다. 그죠? 저랑 같이 돈다발 하시면 손을 들면서 우리는 통하는 사람. 자, 배우자 하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앙 할게요. 진짜. 하나, 둘, 셋, 앙. 그렇죠. 자, 이게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물어봤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홍영숙 강사하고 4가지밖에 안 물어봤는데 4가지 홍영숙 강사가 똑같은 사람 있나요? 얼마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했느냐 하면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뉴스 틀면 깝깝한 뉴스들이 많아요. 그죠? 진짜 고구마 한 10개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사이다 안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이제 강사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통하지 않아서 그렇더라. 소통이 안 돼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소통하는 사회다.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했다는 건 뭐예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사람은 각기 다 다름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통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하고 홍영숙 강사는 많이 통하는 사람들인가요? 통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웃음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기 봐봐라. 개도 웃네. 침팬지도 웃네. 네. 근데 우리가 웃음이 뭐냐면 기쁨의 표현, 만족함의 표현이 바로 웃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은 만족하거나 기쁘면 웃는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도 웃고 강아지도 웃고 침팬지도 웃는데 근데 강아지나 침팬지가 말을 했나요? 나 지금 만족해서 웃어. 나 기뻐서 웃어. 이거 아니잖아요. 고양이나 개는 주인을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먹이 주고 이뻐해 주니까 웃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저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웃고 만족해서 웃는 건 누구밖에?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누구만의 영역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요. 웃음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손 들어봅니다.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있다고 하신 선생님, 그럼 웃음보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웃음보가? 잘 몰라요. 근데 손을 드셨어요. 근데 제가 대다수 요즘 강의 가보면 웃음보가 있나요? 없나요? 여쭤보면 있대요. 거의 80%가. 근데 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옛날에 뭐 파랑새는 어디 있느냐, 행복이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결국 내 마음에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걸 아마 상상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건데, 자, 왼손 한번 들어볼게요. 왼손을 들어서 여기 앞에 갖다 댑니다. 요거 전두엽 앞이거든요. 실제로 요 왼쪽 전두엽 앞에 웃음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웃을 때마다 여기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어보면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웃음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고 뭐예요? 오장칠부다. 웃음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웃음보를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아, 인간에게 웃음보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 웃음보를 발견해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니시바타 박사입니다. 예.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욕하는 것도 하던데 진짜 이름이 니시바타 혹은 딘시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웃음보가 실제로 있다. 어디에? 왼쪽 전두엽 앞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인간은 웃어야 될까? 웃음보가 있다는 것도 발견해냈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웃음 치료사들이 다니면서 웃어라 웃어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뭐 웃는 이유를 알고 웃어야 된다. 그죠? 자, 즐거운 마음은 의사와 똑같은 기능을 한대요. 신이 인간에게 자기 몸에 마지막에 자기 몸을 지키라고 준 게 뭐냐면 웃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을 쓰냐. 신은 인간에게 자기 몸을 지키라고 준 최후의 보루가 있다. 그게 뭐냐? 웃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많은 분들에게 공격을 받았대요. 왜 너는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웃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건강학적으로도 좋은 건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저 유럽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 선생님 얼굴은 누렇게 익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웃음에 관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웃음은 우리 몸에 21가지의 호르몬이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NK세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암에도 안 걸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최고의 운동 효과를 가진 것도 뭐다?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운동하면 몸에 복근 생기고 막 그러죠. 근육 생기고. 근데 실제로 그런 운동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박장대소로 많이 웃고 나면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우리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줄어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웃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나온 건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무작정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할까요? No.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병장수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에게 물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은 당신 몸의 면역을 올리는 길이다. 면역력을. 근데 이 면역력을 올리는 게 뭐다? 5분간만 웃어도 당신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볍게 미소 짓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웃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성질난 것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미소 짓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 미소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다? 소리 내어 웃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소리 내서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내서요. 여기 웃을 수 있는 여기를 우리가 볼꿀대라고 합니다. 볼꿀대를 쫙 당기면서 어떻게 하냐. 개구리 뒷다리 하고 입꼬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뒷다리. 10초를 주세요. 10초. 자, 이제 입꼬리 올라갔다, 그죠? 이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부터 소리를 하자를 내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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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오죠.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그냥 억지로 웃다가 있다, 그죠? 홍영숙 강사도 지금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진짜로 웃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짜로 출발했지만 웃다가 보면 진짜로 웃게 된다. 제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웃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강의를 만약에 100번 간다면 그중에 한 60번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가 웃음 치료 강의를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웃으셔야 돼요. 왜? 웃음을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치매가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진짜 많이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홍용숙 강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바로 금방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웃다가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가 보면 진짜로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웃음의 비밀이에요.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르신들 웃을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해라? 가짜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면 진짜 웃을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거짓 웃음도 진짜 웃음하고 비슷하게 인지하는 데 있죠. 그죠? 우리 뇌가요. 사람이 가짜로 웃어도 뭐라고 생각하면 아 우리 주인이 지금 행복해서 웃는구나. 우리 주인이 진짜 좋아서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21가지를 빵빵빵 막 이렇게 뿜어낸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미소 짓는 것도 좋지만 미소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소리 내서 웃어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 하하하를 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내 볼꿀대에 갖다 대고 먼저 입꼬리 올리는 연습해야 된다. 그죠?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내 입꼬리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라고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된다? 진짜로 웃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로라도 웃자. 제가 특히 우리 어르신한테 가서 많이 웃으세요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웃으면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알파파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 알파파가 어디 좋은 거냐? 집중력, 기억력에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1억만 개 이상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르신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웃으면 누가 많이 웃으셔야 된다?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웃으셔야 되고요.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40살부터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미 뇌세포를 썼기 때문에 40대부터 이제 머리가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깜빡깜빡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많이 웃어라. 많이 웃으면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서 집중력,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실제로 우리 한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그죠?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뭘 했어요? 바둑 내기를 했어요. 6대1로 졌죠? 지기는 그죠? 근데 그 한 번을 인간이 이기는 게 또 아주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시합을 했던 그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알파고였습니다. 왜 알파고로 붙였을까요? 알파파라는 것이 집중력, 기억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알파고로 붙였어요. 근데 그때 대구 시내에 제가 홍용수 강사 대구 있으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많은 중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형들이 교육청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뭐라고 해? 선생님 알파고가 어디 있어요? 그 우리 학교 좀 보내 그러요. 예. 그 알파고가 그 고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었고요. 알파파라는 것이 집중력, 기억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알파고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녀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된다?
집에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왜? 집중력,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집중력, 기억력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웃음치료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먼저 웃으셔야 돼요. 우리 과정이 화목하게 만드셔야 돼요. 홍영숙 강사가 대구시 교육청에 학부모 교육 강사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 교육청에 그 학부모들한테 제가 인성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랑 중학교 학부모는 사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건 지금 어불성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까? 홍육숙 강사는 웃음치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자녀가 행복해야 그 자녀가 좋은 인성으로 자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부제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교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주 그 신선한 제목이니까. 그래서 저를 불러서 중학교 학부형들한테 인성교육 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인성 좋은 아이 잘하고 싶게 하고 싶죠. 백이면 백 다 예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 우리 집의 분위기를 웃는 분위기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첫날마다 찢고 뽑고 싸웁니다. 그죠? 그 환경에서 아이 보고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매일 찢고 뽑고 싸우고 있으면 아이는 무슨 생각해요? 저것들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데 그럼 곧 이혼하겠네. 그럼 난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요거 계산하고 앉았다고요. 아이들이. 그죠?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 아이의 뇌에서 뭐가 나요? 웃다 보면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웃음 치료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제 집에서 뭘 하셔야 된다? 웃으셔야 된다. 우리 아이가 오늘 시험 치고 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예전 같으면 야, 너 몇 점 맞았노? 엄마 60점 맞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컴퓨터 하는 걸 봤어. 엄마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걸 봤다. 그죠? 그럼 엄마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지. 너 오늘 학교 갔다 와봐봐. 그래서 딱 배우는 차이 묻죠.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엄마 60점 맞았는데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야, 너 오늘 시험인데 어제 저녁에도 게임했잖아. 엄마 다 봤어.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교육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이들에게 단정짓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아이를 죽이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살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첫째는 창의력이에요. 네, 아이디어.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본이 된대요. 두 번째, 위기 탈출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런데 이 위기 탈출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부모가 인정해주고 부모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위기 탈출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부모가 네가 그렇지 뭐. 네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위기 탈출 능력이 없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폭을 당하는 아이들도요. 집안의 분위기가 좋고 아이들이 위기 탈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이거를 탈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상담선생님에게도 얘기하고 선생님에게도 얘기해서 어쨌든 이거를 탈출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 앉아서 계속 당합니다. 계속 두드려 맞아요. 맞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가 만들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웃음 교육을 받으셨다면 우리 집안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오늘 시험 치고 하는 거 묻죠.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물어서 60점 맞았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60점 맞아 속상하겠다 야. 네가 속상한 거 보니까 엄마도 속상하다. 그래. 괜찮다. 오늘은 푹 쉬자. 엄마가 오늘 피자 시켜줄게. 아니면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푹 쉬자. 그러면 지가 어저께 밤에 컴퓨터 했던 아이라 하면 양심의 가책 느껴 안 느껴? 내 어제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네? 미안해서 책상에 가서 앉는다고요. 그럼 또 후회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공부하지 말라니까 내려온나 이런 아이는 나중에 공부할까 안 할까요?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해도 이런 아이는 아주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웃음을 배웠으면 어디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먼저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가서 이제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방긋방긋 웃어주는 엄마, 방긋방긋 웃어주는 아빠가 되자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되는데 할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부부싸움 하셨다면 뭘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뭘 가져요?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가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막 호르몬들이 미쳐 날뛰니까 부모한테 막 대꾸도 하고 반항도 하고 이런다, 그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걔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싸웠지만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하다. 그러면 자녀한테 그런 모습 보여야 되겠죠?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많이 웃어라. 그래서 실제로 실험했더니요, 노인센터 가가지고 웃음치료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 하면, 뇌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검사. 하고 나서 10분 동안 저 같은 웃음치료사가 들어가서 막 박수치고 웃고 웃음치료 했어요. 하고 났더니 기억력 검사를 다시 했더니 놀랍게도 10분간의 웃음치료를 했을 뿐인데 20%나 기억력이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과 뇌 건강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이 웃어야 뇌가 건강해지고 뭐가 예방이 된다? 치매가 예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많이 웃으시라고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오후에 빨래를 넣는데 아들 녀석이 할머니한테 게임을 하자며 조르고 있더군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드는고서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아니야, 할머니 쉬워. 끝말잇기 놀이인데 내가 한 말의 마지막 말로 말을 연결하는데. 아니요, 뭐하러 그런겨? 난 글도 모르는데 어려워서 못해요. 봐봐 할머니, 내가 라디오 이렇게 하면 할머니는 오징어 이런 식으로 오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게임 설명하더니 할머니랑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사투리와 얘기, 구성주가 알찬 분이세요. 나부터 시작. 꿍꿍따리 꿍꿍따 경포대 꿍꿍따 개갈박. 아이 할머니, 대갈박이 뭐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해. 꿍꿍따리 꿍꿍따 경복궁 꿍꿍따 꿍땡이. 할머니,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어로 해야지. 왜 그래? 보다못한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사투리밖에 모르셔서 네가 그런 걸 이해해야지. 아니면 하지 말어. 그러자 아들 녀석도 할머니 사정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넘어가기로 하고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시작한다 할머니. 라디오 콩콩따 오징어 콩콩따 어버이 콩콩따 이용소 콩콩따 소방대 콩콩따. 우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웬일로 게임이 이어지는데 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셨는지 할머니는 움찔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대갈통 콩콩따 정지석 콩콩따 서방질 콩콩따 질그릇 콩콩따. 아들의 회심의 한 방을 날렸어요, 아들이. 하지만 할머니는 르떼껌. 오, 센스가. 오, 르떼껌. 할머니는 편안하게 넘어가셨어요. 껌딱지 꿍꿍따 지랄병. 병맥주 꿍꿍따 주댕이 이슬비 비니로.
엉덩이로. 루돌프! 자, 돌아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할머니 진짜 자전거! 거시기! 야, 내 씨! 진짜 짜증나, 씨!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씨! 내가 어떻게 이겨, 엄마! 아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단어 한 방으로 이겨버리면 되지, 네가. 그 말에 아들 녀석은 뭔가 떠올랐는지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게임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한 판 더 해! 할머니 먼저 해! 할머니 산 좋아하지? 산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알았지? 아, 알았어. 시작한다. 쿵쿵따, 쿵쿵따, 설악산, 쿵쿵따.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아들이 생각한 단어는 산기슭. 하지만 그 회심의 한방 단어를 부르고서도 그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설악산, 쿵쿵따. 산기슭, 쿵쿵따. 숫자는 없지. 좋지, 좋지, 할머니 좋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는 없지, 할머니. 쑥을 넣어. 쑥을 넣어. 할머니가 이겼고 아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야, 할머니 센스가. 야, 할머니. 근데 지금 한 300번 봤는데 지금 봐도 재미있네, 그죠? 아,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서 웃으셨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알파파가 지금 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도 제가 웃으면 21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21가지의 호르몬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웃음에 관계하고 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1260가지래요. 그런데 웃으면 우리가 심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웃음은 뭐까지도 스트레스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가지의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지나갈게요. 자, 노래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웃었더니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우리가 즐겁게 했을 때 관계되는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밌는 사람 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엔돌핀 쏟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강한 호르몬이 뭐다? 다이돌핀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다? 웃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돌핀이 뭐를 치료한다? 암도 치료하고 통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온다? 웃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그럼 웃었을 때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많이 웃었을 때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할 때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홍영숙 강사가 아랫게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가서 뭘 먹었냐면 칼집구이를 먹었어요. 이게 기계 된 거 있죠? 비싼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아마 제 몸에서 다이돌핀이 뿜뿜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홍영숙 강사가 제주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 바로 뭘 했을까요?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죠? 코로나 검사를 갔는데 음성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일 때문에 가긴 했지만 같이 가셨던 네 분도 다 검사를 했어요. 각기의 보건소에서. 오늘 아침 그 톡방에서 다 뭐라고 얘기를 나누냐면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역시 웃음이 대단한 거야. 많이 우리가 웃었기 때문에
코로나도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우리 4명이서 톡방에서 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웃고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요?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뿜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웃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코로나 옐로우니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다. 그죠? 사실은 많이 깝깝하시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사람들 만나서 사실은 뭐 호프 한잔 하고 싶어도 그것도 못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깝깝함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다? 웃습니다. 웃음. 어떻게? 혼자서라도 웃어라.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가짜로라도 웃어라.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짜로라도 한번 같이 크게 웃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엔돌핀보다 높은 4000배 이상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언제? 웃었을 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운동했을 때. 그 다음에 좋은 경치를 구경했을 때. 좋은 음식 먹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전부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사람들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다이돌핀이 뿜뿜뿜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알파파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다? 다이돌핀입니다. 웃었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한번 웃어볼 거예요. 자, 웃어보는데 어떻게 웃을 거냐. 자, 웃음은요. 미소가 있고 홍소가 있고 대소가 있고 박장대소가 있어요. 미소는 뭘까요? 말 그대로 그냥 홍소는 볼이 좀 발그스레해지면서 입도 살짝 열리는 게 홍소라고 해요. 대소는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입꼬리 쫙 올려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었던 게 대소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박장대소가 있어요. 박이 뭐냐면 박수 칠 때 그 박자예요. 자, 그래서 박수 치고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는 그럼 이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박장대소입니다. 박장대소를 웃으셔야 진짜 우리 몸에 좋은 21가지의 호르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장대소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일 먼저 박수치기. 자, 여러분 홍영숙 강사가 1부터 10을 하릴 동안 여러분이 나는 박수를 몇 개 치는가를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박수 시작 하면 칩니다.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자, 나는 30개 밑으로 쳤다. 손 들어보세요. 자,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10초 동안에 30개 밑으로 쳤다 하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 실제로 저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10초 동안 17개, 18개밖에 못 쳐요. 그래서 이게 뭐다? 박수가 우리의 건강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홍영숙 강사 정도만 돼도 10초 동안 몇 개 쳐야 되나? 50개는 쳐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장대소 할 땐 제일 1번 기본이 뭐냐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서 뭐를요? 손을 자극하는 거예요. 손을 자극해서 뇌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박수를 치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발은 안 보이지만 발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발을. 왜? 우리 그 발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많이 움직이시는 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심장에서 뭐를요? 펌프질을 팍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저 말단까지 해서 머리끝까지 고루고루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뇌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손뼉 치고 발을 움직이고. 그 다음 뭐라냐?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몸을. 이 몸을 전신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온몸을 흔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하자로 웃을 거예요, 여러분. 하. 자, 하는 이따가 조금 이따 웃음의 부위별 웃음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우리 심장과 폐가 좋아진 웃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 심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뇌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뇌는 죽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다. 우리 뇌사 상태란 얘기 하잖아, 그죠? 뇌는 죽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심장이 스톱하면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심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는 어떻게 많이 웃어요? 하하하라고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웃을 때, 자, 지금부터 박수, 우리 박장대소도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온몸을 흔들면서 웃을 거예요. 근데 웃을 때 이 단전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단전에 힘을 주고, 단전에 힘을 주면 자동으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면 똥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장대소는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온몸을 흔들고 그다음에 단전에 힘을 주고 똥꼬를 쪼으면서 어떻게? 아하하로 15초 동안 웃는 게 바로 박장대소입니다. 근데 하자로 웃을 때 하가 자음이잖아요. 하라고 바로 웃으면 우리 성대가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모음 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아하하로 박수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15초 동안 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박장대소를 금방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박수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난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렇게 웃으려고 하니까 잘 못 웃겠어요. 네. 특히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웃기가 참 힘들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으시면 돼요. 그럼 눈에 비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감고 혼자 있어도 좀 열어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온몸을 흔들면서 홍용숙 강사가 1부터 15까지를 헤아릴 거예요. 그동안 웃으셔야 호르몬 몇 가지가 나온다? 21가지가 나온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장대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음 준비하면 야! 하면서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아시죠? 자, 웃음 준비! 야! 그렇죠. 지금부터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온몸을 흔들고 배에 힘을 주고 똥꼬를 쪼으면서 아하로 미친 듯이 15초를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작. 아하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수도. 이야,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웃으셨죠? 만약에 이거 안 웃으셨으면요 오늘 30만 원치 보약 안 먹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신 얘기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뭐랬다? 30만 원짜리 지금 웃음 보약 한 개 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몸이 어때요? 가뿐해지실 거예요. 저 홍용숙 강사는 제가 50대거든요. 50대인데 1년에 강의를 몇 회 하냐면 500회에서 600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빼고 계산해보면 어떤 때는 보통 2회 정도 하고요. 많이 할 때는 3회, 4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강의의 60%가 다 어떤 강의냐면 웃음치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지 갔다가 집에 오면 1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자면 몇 시 자요? 2시 정도 자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강의를 가야 되면 강의안까지 다시 보다 보면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8시 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10시 강의를 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웃음치료사가 된 지 지금 10년째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홍용숙 강사는 어땠냐면 독감이 유행한다 하면 벌써 독감 걸렸어요. 감기 유행합니다 하면 벌써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요. 10년 전에 웃음을 만나고 나서 웃음 치료사가 된 다음부터는 1년에 솔직히 저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아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의료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내는데 실제로 병원은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피부나 치과 같은 경우 가요.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본 거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야, 홍용수 굉장히 건강해졌다. 왜 옛날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렇지 생각했더니 제가 하는 강의가 전부 다 뭐예요? 가서 웃는 수업이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웃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죠. 왜? 엔돌핀, 다이돌핀, 21가지 호르몬을 저는 매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어때요? 훨씬 건강한 거죠. 그래서 웃음은
예, 30만 원짜리 보약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30만 원 보약 지어 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가정에서 30만 원 주고 보약 지어 먹기 안 쉬워. 저는 돈을 벌어도 안 쉽더라고요. 근데 그거 30만 원 주고 보약 지어 먹지 마시고요. 말하고요. 웃음 보약 드세요. 저는 어르신한테 강의가도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 자녀들한테 보약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약 지어준다고 하면 아이고 그거 내 보약 지지 말고 돈으로 둬. 내가 잘 아는 한의원에 있어서 내가 가서 지어 먹게. 그리고 30만 원 받아 자녀들한테. 그러고 뭐 하시라고요? 웃으시라고요. 어르신 거울 보고요. 웃으세요. 그러면 30만 원 돈 주고 그 돈 갖고 다른 거 하시고요. 보약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강의를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속 반복해서 가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야 홍영숙 강사 또 만났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홍영숙 강사한테 웃음 강의 듣고 나서 막 웃고 살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좋더라. 그래서 내 홍영숙 강사 진짜 고맙다.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런 어르신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우 아닙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실천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웃음 강사들이 가서 대면 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구에 있는 어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뭐랬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줌에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 드려서 뭐랬냐면 홍영숙 강사하고 줌으로 그걸 했어요. 웃음 치료 강의를 했어요. 10회기 정도를 했는데 많이는 안 하고 30분씩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저하고 웃었잖아. 그죠? 그래서 10회기 하고 끝났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집안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영숙 강사 내년에도 또 오세요. 너무 좋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게 이제 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TV 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우니까 그분들 자체는 음속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저한테는. 제 얘기만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만한 하얀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웃음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신대. 저 진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돈을 버는 강사잖아. 그죠? 돈 받고 그 강의를 했을 뿐인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나서 그래 웃음 치료가 그냥 꼭 대면 강의가 안 돼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느 곳에서 웃음 치료 줌으로 해주실 수 있나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전에는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해보니까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치료 강의는 줌으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전 강의는 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홍영숙 강사하고 이런 강의 하실 때 들을 때 그때 바로 실천하실 때 에이 이따가 듣고 나중에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방 하로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 했다 그죠? 자, 웃음도요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부위가 있답니다. 자 머리부터 한번 두들겨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히 히 히 히 하나 둘 셋 넷 히 히 히 히 그래요. 머리가 좋아지는 웃음은 희입니다. 희. 오늘 내가 머리가 좀 아프다. 머리가 좀 희미한 것 같다. 그럴 때 머리 두들기세요. 두들기면서 뭐라고 하라고요? 히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넷 해 하나 둘 셋 넷 해 목과 기관지가 좋아지는 웃음은 해입니다. 해. 그래서 목이 좀 안 좋다. 특히 우리 겨울에는 기관지 안 좋다 그죠? 그럴 때 목을 두들기시면 돼요. 뭐라고 하면서 해라고 하면서. 자, 그다음에 심장과 폐가 좋아지는 웃음은 하입니다. 하.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웃음은 호예요. 호. 그래서 우리 이 오장육부를 두들기면서 하나 둘 셋 넷 호. 하나 둘 셋 넷 호. 마지막으로 단전과 단전 아래가 좋아지는 웃음은 요 단전을 위로 튕기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후. 하나 둘 셋 넷 후. 그래서 우리 온몸이 좋아지는 웃음은 히, 해, 하, 호, 후. 그렇죠. 요 5가지를 웃으셔야 우리 온몸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요거를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는 421 계단 박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1 계단 박수가 굉장히 우리 뇌에 좋은 거거든요. 자, 먼저 홍영숙 강사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하나, 둘, 셋, 넷, 히. 하나, 둘, 셋, 넷, 해.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 둘, 셋, 넷, 호. 하나, 둘, 셋, 넷, 후. 두 번. 하나, 둘, 히. 하나, 둘, 해. 하나, 둘, 하. 하나, 둘, 호. 하나, 둘, 후. 한 번. 히, 해, 하, 호. 후, 짜르르르르르. 히, 해, 하, 호, 후. 안 쉽죠? 예, 이게 421이 계단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쉬운데 자꾸 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웃음도 하시면서 뭘 하라고요? 421 계단 박수를 집에서 실천하시면 뇌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웃음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왜 웃어야 하는지, 웃으면 뭐가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웃음이 부위가 어디가 좋아지는지, 그죠?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웃어야 돼요? 왜 웃어야 될까요? 웃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웃음이기 때문에 웃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웃었더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자, 우리 9988123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첫째 날 쓰러져가 둘째 날 병원에 가서 셋째 날 죽자. 이게 9988123이라. 근데 이 9988123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돼요? 몸을 많이 움직여 운동해야 됩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대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뭘 하려고 그러면 에이 그거 안 된대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웃으시고 그다음에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9988123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음 강의를 1시간 가까이 들으셨는데요.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죠? 예. 웃음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나요? 아니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야 내 삶도 어떻게 된다? 펴진다. 내 삶도 펴지고 내 얼굴도 펴지고 내 건강도 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가짜로라도 웃어라. 우리 뇌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웃는 거하고 99.9% 똑같이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웃음 강의였으니까요. 박수치고 온몸 흔들면서 아하로 한번 웃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준비! 야! 그렇죠. 지금부터 박수치고 온몸을 흔들면서 15초 동안 아하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음 시작! 많이 웃으셨다, 그죠? 많이 웃으시면서 내 몸도 챙기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100세 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명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